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디벨로퍼를 키시면은요, 아마 기본적으로 어제 작성했었던 그 파일들이 열려져 있을 거예요. 혹시나 뭐 파일이 다 닫혀져 있다라고 하시면, 파일 열기 하시면 돼요.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저장했었던 파일을, 뭐 예를 들어서 2번 파일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파일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코드 에디터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접속 그 상태가 여기서 보입니다. 지금 이거는 접속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접속 계정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접속을 여기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이 잠깐 뜹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21C 버전에 접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접속이 됐으면 이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어제 작성했었던 코드들을 한 줄 한 줄 실행해 볼 수도 있고요. 스크립트 전체를 한 번에 실행하실 수도 있으세요. 스크립트 전체를 실행하실 때에는 여기 버튼 중에 왼쪽 상단의 버튼 중에 두 번째 스크립트 실행이라고 하는 게 있죠. F5번을 하셔도 되고요. 한 문장씩 확인하실 때에는 그 실행하고 싶은 문장의 커서를 놓고요. 어, 명령문 실행, 단축키로는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select empno ename from emp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요. 아래쪽에 질의 결과라고 하는 탭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의 실행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요,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직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컬럼만 선택을 해서 보고 싶은 컬럼을 select, 선택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과 이름을 EMP 테이블에서 검색해서 출력하겠다라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만약에 모든 문장을 실행하겠다라고, 모든 레코드, 모든 컬럼을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별표를 쓰시면 되고요. 컬럼 이름을 쓰시는 부분에. 이때 그 출력되는 컬럼의 순서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순서와 동일하게 컬럼들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컬럼 순서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순서로 바꿔서 출력을 하고 싶으시면 셀렉트에서 컬럼들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순서로 나열을 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과 컬럼 이름은 슈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컬럼 이름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from tabl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해 보시면 15번 라인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시면은요. 보여지는 내용은 14개의 아까 위쪽에 있는 문장과 똑같은 레코드를 보여주는데 컬럼들의 순서가 바뀝니다. 부서 번호가 첫 번째 컬럼으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두 번째 컬럼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컬럼들의 순서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 그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별명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empno라고 하는 컬럼 이름 대신에 4번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ename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 대신에 직원 이름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별명을 주실 때에는 가장 기본 문법은 컬럼 이름 뒤에 as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as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코드를 작성하실 때
만약에 as를 쓰기 시작했으면 다 as를 쓰는 게 좋고요. as를 생략했으면 다른 것들도 전부 일관되게 생략해 주시는 게 보기에도 좋겠죠. 따옴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백이 있든 없든 따옴표를 쓰기 시작했으면 다 써주시는 게 어떤 거는 따옴표를 쓰고 어떤 거를 따옴표를 안 쓰고 이런 거보다는 일관되게 따옴표를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봤었고요. 음, 별명이 가장 별명이 사용되는 가장 음, 좋은 예가 이런 예예요. 이 연결연산자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었죠. 연결연산자는 컬럼의 내용이나 아니면 문자열들을 이어서 하나의 내용으로 만들어서 출력해주는 게 연결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문장은 EMP 테이블에서 직원의 이름과 그 다음에 급여와 그 사이에 문자열들을 넣어서 한 줄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고요. 여기에서 별명을 주지 않게 되면 별명을 한번 생략을 해볼게요. 별명을 생략하게 되면 위쪽에 컬럼 이름이 이 select에 사용된 내용이 그대로 컬럼 이름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럼 이게 보기가 별로 안 좋겠죠. 네.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실제로 출력되는 내용은 이런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지만, 어, 컬럼 이름까지 그 형식을 그대로 써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 별명을 주시면 이렇게 컬럼의 이름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그 별명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했었던 거 잠깐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어제 저희가 오라클 21C 익스프레스 에디션 버전을 설치를 했죠.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제 테이블들을 몇 개를 드렸어요. 보너스, DPT, EMP, 셀그레이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SQL을 만들어서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셀렉트 문장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제 했었던 것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부서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접속을 보시면 여기 테이블을 확장해서 볼 수가 있죠. 네. 부서 테이블은 이름이 DEP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DEPT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를 확장을 하시면 DEPT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이 보여요. EMP도 마찬가지죠.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DEPT 테이블은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DEPT NO는 부서의 번호고요. DName은 부서 이름, LOC는 부서가 위치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부서 테이블은 DEPT이죠.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 전부 다 검색을 해볼게요. 부서 번호, 부서 이름, 그리고 위치를 검색을 하시는데 전부 다 별명을 주세요. 컬럼 이름 대신 여기 있는 것처럼 별명을 사용을 하세요. 별명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세요. 부서 번호 이런 식으로 부서 이름, 부서 위치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이름을 번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겠죠? 10번 부서가 뭐였더라? 10번 부서가 어카운팅이었네요. 이거와 같은 형식으로 출력하는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는 그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을 중간에 대쉬로 연결해서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두 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셀렉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컬럼 이름 먼저 써볼게요. 우리가 부서 테이블을 먼저 쓸게요. from DEPT. 우리가 부서 테이블에서 검색을 할 내용이 부서 번호니까 DEPT NO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Name을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OC라고 하는 컬럼을 검색을 해야 될 겁니다. 별명을 안 준다면 그냥 간단하게 어, 컬럼 3개를 쓰는 거 대신에 별표만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DEPT 테이블에서 전체 컬럼을 똑같은 순서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표만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하지만 여기서는 각각의 컬럼에 별명을 줄 거죠. 그래서 별명을 줄 거기 때문에 컬럼 이름들을 나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as 별명을 부서, 번호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 경우는 큰 따옴표를 생략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별명이 엘리어스가 중간에 공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문자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공백을 가지고 있는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부서 이름도 마찬가지죠. 부서 이름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되고요. as, 위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출력되는 그 레코드들의 내용은 똑같아요. 레코드들의 내용은 똑같지만 위쪽에 컬럼 이름들이 실제 테이블의 컬럼 이름들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정한 엘리어스로 출력이 되는 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번호와 이름만 검색하시면 돼요. select 하시면 되고요. 두 개의 컬럼을 합쳐줄 거예요. 첫 번째 컬럼은 DEPT and O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뭘 붙일 거냐면 대쉬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작은 따옴표로 대쉬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거는 부서 이름에 있어요. D네임에 있죠. 그리고 검색하는 거는 무슨 테이블에서 DEPT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elect DEPT-NO와 문자열과 D네임을 합쳐서 하나의 컬럼으로 출력해 주세요. 이고요. from DEPT 테이블에서 라는 뜻입니다. 출력할 때 컬럼의 이름을 보세요. 컬럼의 이름을 보시면 우리가 지정한 형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 별명을 주시는 게 좋아요. 뭐 번호란 의미로 NO 뭐 이렇게 하고 name 이름이란 의미로 이런 정도로만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말로 번호, 이름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적절하게 그 내용이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 있게끔 엘리아스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간단한 연습 문제를 가지고 어제 저희가 했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 새로운 내용은요. 정렬해서 출력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기.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뭔가 숫자로 생각하면 이렇게 커가는 걸 얘기하죠. 1, 2, 3, 4, 5, 6, 7, 8 이게 오름차순이 되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5, 4, 3, 2, 1 이게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숫자인 경우에 점점 커지는 거. 그게 오름차순, 점점 작아지는 게 내림차순. 알파벳인 경우에는 뭐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사전 순서가 오름차순이에요. A, B, C, D, 가나다라 이게 오름차순이고요. 내림차순은 반대로 Z에서부터 A까지 거꾸로 내려오는 게 내림차순. 문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인 셀렉트 문장에서 셀렉트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쭉 쓰겠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겠죠. 기본적인 셀렉트 문장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order by라고 하시고요. order by 하시고 정렬 기준이 되는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정렬을 하고 싶은 정렬 기준이 되는 컬럼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정렬의 기준이 되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4번으로 쭉 정렬을 하고 아니면은 첫 번째는 부서번호로 정렬을 하고 두 번째는 4번으로 정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의 기준이 되는 컬럼도 한 개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개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거고 문장 끝날 때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 결정을 해주시냐면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ASC 그리고 내림차순일 때는 DESC라고 하는 거를 컬럼 이름 뒤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컬럼 뒤에다가 ASC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ascending이란 뜻이에요. ascending
order라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오름차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ESC는 descending order라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내림차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름차순이 기본값이에요. 정렬에서 기본값은 오름차순이 기본값입니다. ASC는 생략하셔도 돼요.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DESC라고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ASC라고 하는 거는 명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직원 테이블에서 4번과 이름과 4번과 이름만 검색을 할게요. 4번과 이름을 검색을 하시는데 조건은 4번 오름 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select를 해야 되겠죠. select가 선택하다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4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름을 선택을 하셔야 되죠. 4번과 이름은 무슨 테이블 안에 있어요? from EMP 테이블 안에 있어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select from. 그 다음에 문장 끝에다가 order by를 써주시는 거예요. order by. order가 순서란 뜻이죠. 누구누구에 의한 순서로 이런 뜻이잖아요. 직역을 하면 뭘로 하자고 그랬어요? 4번으로 하자고 그랬죠. 그럼 4번이 EMPN 오름차순이니까 AS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출력된 순서를 보겠습니다. 7369 다음에 숫자가 커지죠. 7499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커지죠. 7521 이런 식으로 4번이 점점 커지는 순서로 정렬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이게 오름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 오름차순이 기본값이고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는 order by까지만 쓰시고 ASC라고 하는 거는 생략하셔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똑같죠. 그죠? 출력되는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굳이 order by EMP NO ASC라고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order by EMP NO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자, 만약에 내림차수 똑같은 내용을 4번 이름을 4번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는 DESC라고 하는 거를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select 4번 이름 from EMP 테이블에서 order by 4번으로 순서는 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과 볼까요? 밀러부터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스미스가 제일 마지막에 출력이 됩니다. 7934, 7902 숫자가 줄어들었죠? 7900 더 줄어들었죠? 7876 이게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내림차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정렬해서 보면 보기가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정렬된 순서로 어떤 것들을 보고 싶으실 때 이 오더 바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연습 문제
연습 문제고요. 4번 이름 급여를요. 급여의 내림차순으로 할까요?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부서 번호 4번 이름을 검색하시는데 첫 번째 여기서는 정렬 조건이 두 개예요. 정렬 정렬 조건이 첫 번째 정렬 조건은 부서의 부서 내림차순, 부서 번호 내림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렬 조건은 부서 안에서는 4번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름차순으로 할게요. 오름차순. 일단 두 개만 먼저 해볼게요. 네, 문제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부서번호, 이름, 급여예요. 4번이 없어요. 부서번호, 이름, 급여고요. 정렬을 두 가지로 정렬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부서번호 오름차순, 두 번째는 급여의 내림차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잘 되시나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문법을 설명을 드릴 때 오더 바이 다음에 컬럼들을 쉼표로 나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정렬을 해야 되는 컬럼이 두 개가 있으면 오더 바이 부서 번호 쉼표 4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오름차수는 생략해도 되겠죠. 네, 생략해도 되고 하나는 오름차순이고 하나는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오더 바이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 이름 써주시고요. 오름차순은 ASC라고 명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쉼표 급여라고 하는 컬럼은 DSC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쪽 컬럼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또 다른 컬럼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네, 그럼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볼게요. 자, select 하시면 되고요. 4번이니까 EMP 해놓겠죠? 이름이니까 이네임일 거고요. 급여는 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EMP. 오더 바이. 오더 바이에서 급여죠. 급여니까 셀. 내림차수는 이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DSC. 이렇게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은요. 4번은 들쭉날쭉이에요. 7839가 나왔다가 7902가 나왔다가 7788이 나왔다가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죠. 4번 쪽은. 알파벳으로 정렬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렬된 순서를 보시면 급여 보세요. 급여를 보시면 5,000, 3,000, 3,000, 2,975, 2,850, 2,450. 급여가 쭉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게 급여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누가 급여를 제일 많이 받아? 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누가 급여를 제일 적게 받아? 뭐 이런 거를 검색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오더 바이를 이용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요. select. 부서 번호는 DEPTNO예요. 그리고 이름은 eName입니다. 직원의 이름이에요. 직원의 이름. 두 개의 컬럼은 전부 다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어요. EMP 테이블. 자, 오더 바이를 주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세미콜론 할까요? 네. 오더 바이를 주지 않았을 때는 그냥 테이블에 있는 순서대로 출력을 합니다. 여기가 20, 30, 뭐 30, 20, 30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순서는 EMP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 4번도 있었죠? 네, 중간에 4번이 있었네요. EMP, NO도 더 있었죠? EMP, NO까지. 여기에서 order by. 첫 번째는 부서 번호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서 번호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에 order by DEPT, NO.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10번 부서 직원들이 먼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20번 부서 직원들이 그 다음에 출력이 되고요. 30번 부서의 직원들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30번 부서 안에 있는 직원들을 볼까요? 75, 78, 74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죠. 4번이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럴 때 뒤쪽에다가 EMP, NO 이렇게 컬럼 이름을 하나 더 써주시는 거예요. 정렬의 기준이 되는 컬럼을 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자, 10번 부서 안쪽만 먼저 볼까요? 10번 부서 안쪽만 먼저 보면 순서가 클락, 킹, 밀러 순서로 출력이 됐는데 77, 78, 79 이런 순서로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번 부서를 보시면은요. 10번 부서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0번 부서를 보여주고 있죠. 7369, 7566, 7788, 7876, 790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번 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30번 부서 안에서도 74, 75, 76, 78, 79 이런 순서로 4번에 오름차순 순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정렬이고요. 마지막 문제는 얘는 둘 다 오름차순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ASC 그리고 여기에서도 ASC 이거를 생략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에 ascending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생략돼도 됐었던 거예요. 둘 다 오름차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ascending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하나는 오름차순이고 하나는 내림차순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서번호니까 DPTNO, 직원 이름은 eName, 급여는 셀일 거예요. 셀. 그 다음에 from EMP 테이블, 정렬 조건, order by. 우선 DPTNO, 얘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러리는 DSC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볼까요? 부서 번호는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죠. 10번 부서가 먼저 나왔고요. 그죠? 10번 부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20번 부서가 나오죠. 마지막은 30번 부서가 나오죠. 부서 번호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ASC 생략해도 되죠. 자, 그럼 그 안에서 볼게요. 그 안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볼게요. 5천, 2천, 1,000. 그 다음에 3천, 2천, 1,000, 그리고 800. 2,800, 1,600, 1,500, 950. 점점 급여가 작아지고 있죠.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ASC가 생략된 거. 요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ASC는 생략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반드시 명시하셔야 되고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썼을 때 둘 다 내림차순이 아니에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첫 번째 컬럼은 오름차순이에요. ASC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럼만 내림차순인 거예요. 둘 다 내림차순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도 DESC를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는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거예요. order by DPT NO 오름차순 그 다음에 셀러리 내림차순 요렇게 쓴 거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에러가 있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 주세요.